제목을 2022년 채권금리와 금융시장으로 가져왔어요. 이것도 최근에 이제 살펴봤었던, 지난주에도 살펴봤었던 내용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만,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뉴스들이 도배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일정 기간 지속해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 학습 효과가 발생이 되도록 똑같은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지 보게 되면, 뉴욕 증시 4월 18일 날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일제히 하락했다는 이 글을 보게 되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요? 아, 또 폭락했구나. 마이너스 1%가 넘었거나 1% 육박하는 폭락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일제히 하락했다고 표기한 거구나 라는 인식이 먼저 생기게 되게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이 폭락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공포 속에 국채금리가 폭등하면서 약세를 보였다. 지금 미국의 물가가 2022년 3월에 8.3% 정도까지 급등을 하게 됐고, 이 물가가 급등하게 되니 미연준이 3월에서부터 기준금리를 올렸고, 기준금리 인상폭을 이제 더 증폭시킬 거래요. 그렇게 되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금리가 연동해서 올라가구나. 기준금리, 채권금리 올라가게 되면 금리가 여하튼 올라가는 거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니까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는 게 맞구나. 그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부터 이 뉴스에 적혀져 있는 말들을 하나씩 뽀개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죠. 왜 채권 금리가 자꾸 상승하는 것일까? 근본적인 것부터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 장기 채권 금리예요. 근데 이 채권 금리가 1번으로 나타나는 기간에는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채권의, 여기다 적을까요? 채권의 금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국채를 보유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거예요. 이자하고 금리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자는 또한 국채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자를 조금만 주게 되더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자를 굳이 많이 줄 필요가 없죠. 반대로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적어지면서 또는 채권의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일정한 수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자를 이전보다 더 줄 테니까 채권을 좀 사도 이렇게 되게 돼요. 따라서 이 기간에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채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자를 굳이 많이 주지 않아도 되게 되죠. 그러면 이 채권 가격의 상승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에 빨간 선으로 나타난 게 바로 미 연준의 보유 자산이에요.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미국 행정부는 주기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해 왔어요. 근데 올해에 작년에 이제 세금을 걷어들인 것을 가지고 올해 이제 집행을 하게 돼요. 계정별로 세금을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게 됐어요. 그러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걷어들인 세금에서는 여윳돈이 거의 많이 남아돌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국채를 발행을 하게 돼요. 국채는 나중에 돈을 꼭 갚을 거니까 돈 좀 빌리도, 그게 회사에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에서, 내가 살고 있는 국가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채권을 발행하게 되죠. 따라서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갚아야 되는 부담이 증가되게 되죠. 여기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미 행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해 주게 돼요.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채권을 매입하게 되니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자를 덜 줘도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시기에 미연준은 미행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초저 기준금리를 무리 없이 설정할 수 있게 되게 돼요. 따라서 미연준이 보유자산 매입을 늘리면, 국채를 매입하는 물량을 늘리면 미연준의 국채 매수 수요가 증가되기에 이와 같이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지우고 다른 기간을 보게 되면
반대로 미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시중에 매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보유자산 규모가 줄어들게 되죠. 미 연준이 가지고 있던 국채를 시장에다가 매도를 하게 돼요.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국채를 매도하게 되니 매도 물량이 증가되게 되고, 매도 물량이 증가되니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수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채권을 보유하면 주겠다는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높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국채 금리가 왜 상승을 하게 됩니까? 미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보유 자산을 시중에 매각하게 되면서 채권에 대한 매도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권을 보유할 때 지급하는 이자,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지금 시기를 보게 되면 자꾸 국채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약세입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맞죠? 왜? 원인을 알아야 되죠. 국채금리가 왜 상승하게 될까요? 미 연준이 말로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5월달로 앞당겨서 실시를 하겠다고는 말했지만 이미 보유자산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미 연준의 보유자산 매각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에 비례적으로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미 연준이 매도하는 국채 물량이 증가되게 되니 채권의 매도 물량이 증가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렇게 되게 되면 기준금리도 연동돼서 올라가게 되는데, 미 연준이라는 중앙은행은 2020년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실물 경제가 멈춰섰을 때 매우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서 매우 단기간에 미국 건국 이래 역사가 없었던 최단기간에 미국의 실물 경제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려놓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고물가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증폭시키지 않은 이유는 실물 경기의 개선세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를 무리한 수준으로 올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미 연준이 무조건 미국의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폭발적으로 인상을 하고 보유자산 매각 규모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실물 경제가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할 것이고, 또한 미 연준이 보유자산을 매각을 진행했었던 기간들은 미국의 실물 경기의 개선세가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서 뉴스에서 봤었던 채권 금리가 급등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약세다 라는 주장 속에서 채권 금리라는 것은, 지금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이 아닌 미 연준의 보유자산 매각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쏟아붓는 국채 매도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채 가격이 내려가고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 다음 장이 이제 앞서 봤었던 주장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낸 게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예요. 아까 봤었죠. 미 연준의 보유자산 매도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나타난 게 빨간 선이 미국의 대형주 주가 지수예요. 앞선 뉴스에서는 채권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주식시장이 약세인 게 당연하듯이 계속해서 수개월 동안, 정확히는 2021년 9월서부터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대중을 세뇌시키고자 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무엇이 어떤 상품이 됐든지 간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해당 상품을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달리 표현하면 투자 자금이 채권 시장을 이탈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채권 가격의 하락이에요. 이탈하는 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자를 조금 더 주더라도 이들을 잡기 위해서, 투자 자금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안전자산에 들어가는 채권 시장에서 투자 자금이 이탈하게 돼요. 근데 그 시기에 미국의 정책이 시장 친화적이고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하게 돼요. 그러면 채권 금리,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선 1년 동안 맡기고선 걷는 이율보다 더 쉽게 단기간에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은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게 돼요. 여기도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시절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 시장의 투자 자금이 이탈되게 돼요. 그 이탈한 자금은 미국의 정책이 시장 친화적이고 그리고 미국의 실물 경기가 개선세가 진행되고 있다면 주식시장으로 그 돈이 유입이 되게 돼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봤듯이 원인과 결과, 채권금리 상승이라는 것이 대형주가 상승되게 만드는 원인과 결과에 위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미연준이 보유산 매각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차대조표 축소를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앞서서 경제지표의 진척들을 통해서 봤죠. 그에 따라서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에 유입되었었던 투자 자금들이 채권 시장을 이탈하고 있다. 그러면 위험 자산으로 들어가면 주식 시장이 상승해야 되는데 아직 채권 시장에서 자금은 이탈했지만 아직 얘가 위험 자산 쪽으로 그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 근데 지우고선 봐야 되는 게 여기에요. 바로 여기가 2021년 9월에서 이제 11월 경 정도가 되게 돼요. 지난주에 진행했었던 공개방송에서 이 기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때 살펴봤었던 자료예요. 미 달러 선물 가격이라는 것은 여기 보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2021년 10월에 6%를 넘어선 이후서부터 이와 같이 빨간 박스를 넘어서 매우 과도한 오버슈팅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숫자로 나타나는 건 미국의 물가예요. 물가라는 것은 물건 가격이에요. 물건 가격이 지금 10월에 6.2%에서 2022년 3월에 8.5%까지 물건 가격이 올라갔어요.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요. 즉, 과거에는 1달러 갖고 콜라를 2개를 살 수 있게 됐다면, 지금은 1달러를 가지고 콜라를 한 병뿐이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 병뿐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의 물가가 6%대부터 8.5%까지 지금 급등했는데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미 달러 선물이 왜 올라가니? 왜 올라간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죠? 자, 2021년 10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에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분명히 이 5%대에 머물 때 2021년 7월 전으로 5%에 머물 때 물가의 상승 현상이 추세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과도하게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제어를 하는 물가 상승을 제어를 하는 골든 타이밍을 분명히 주어졌어요. 근데 이 당시에 미국의 중앙은행장 미연준 파월 의장은 미국 물가의 상승은 일시적이다. 미국의 재무장관 제니 옐런도 일시적이다라고 지속해서 주장을 해왔고 2021년 7월 공개방송을 통해서 저희는 일시적이 아니다.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임을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으로 분석을 했었죠. 이미 미국의 경제 속에서는 2020년 3분기에 미달러의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결되게 되면서 미국 경제가 개선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임계 수준의 유동성 수준을 넘어서게 됐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누적된 다음에 2021년 3월서부터 미국의 물가가 2%를 넘어서면서 이 물가의 상승세가 시간이 누적됨에 따라 더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도 아닌 상하이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셧다운 때문도 아닌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도 아닌 미국 물가가 현재 8.5%까지 급등한 핵심 원인이 무엇이오? 딱 하나만 말하시오. 2021년 7월 전후에 미국의 물가가 5%를 머물 때 물가의 상승세가 일시적이 아닌 추세적인 것을 알았다면 이때 제어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왜 알지를 못했을까? 2020년 3월에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종결됐다는 의미를 미 연준과 미 행정부는 그 누구도 정부기관 관계자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이 미국의
미 연준의 관계자들을 비롯한 미 행정부의 관계자들이 지금 미국 경제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감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지금의 미국의 물가가 급등되게 된 것은 바로 이 5%대에 머물던 골든 타이밍을 놓치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21년 9월에서 10월로 가게 되면서 미국의 물가가 6%를 넘어서 지금의 8%까지 급등함에 따라서 미 달러 선물이 인위적으로 이와 같이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왜? 물가라는 것은 물건 가격이에요. 물건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물건 가격은 돈의 단위로 측정이 되게 돼요.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데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그 감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돈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지금과 같이 높여주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실적, 미국의 물가 실적 저 지표의 수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2022년 3월 미국의 물가가 8.5%로 측정은 되게 됐지만 이미 이와 같이 물가가 올라가는데 미 달러 가치가 같이 강세를 보이게 되는 조작 현상이 진행되게 됐기 때문에 2022년 3월 미국의 실질 물가는 미 달러의 강세 현상을 보정하게 되면 8.5%가 아닌 9% 혹은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이와 같이 물가가 급등되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니요. 최근에 와갖고 상하이의 셧다운 때문도 아니요. 2020년 상반기에서부터 지속되온 공급망 병망 현상 때문도 아닌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일시적이다, 추세적이 아니다 라고 잘못 오판 내린 통화정책의 실패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고, 현재 미국의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미 연준이 이미 대체대조표 축소를 발표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자산 매각을 진행 중이다. 보유자산 매각이 미 연준이 시중에다가 매도하는 국채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것이고, 채권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가격이 떨어진 거고, 채권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채권시장의 투자자본이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자산의 이탈한 투자자본은 해당 기간에 미국의 실물 경기가 개선세가 진행된다면 위험자산으로 유입되게 되는데 2022년 11월서부터 미국의 주식시장에 약세를 나타나게 된다. 그 시기는 미 연준이 인위적으로 미국 물가 실적의 상승 감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미달러 가치를 강세로 만드는 현상에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공개방송에서는 전체를 다 공유할 수는 없게 되지만 실물 경제와 반하는 저 경제지표 실적을 조작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물 경제의 개선세 조건은 굉장히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작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건지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미 연준의 이 관계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겠죠. 또는 바이든 행정부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알고 있는 거겠죠. 그들이 언제 그것을 장난질을 그만둘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네의 통화정책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높이고 보유자산 매도 물량을 증가를 시킨과 동시에 여러 경제지표의 인가성을 살펴서 그 강도를 디테일하게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실물 경제의 개선세를 위축시키지 않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 이와 같은 미국의 물가 급등세를 끌어내리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 미국의 물가 급등 현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제학 대표로 나왔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상하이가 지금 셧다운 됐으니 물가가 더 올라가는 거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고,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그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지 되는 거겠죠. 미국 물가의 급등 현상이라는 것은 미국의 통화 정책에 의한 것이라는 것, 나머지는 시기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매우 쉽게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특정 경제 현상의 원인을 찾는 것은 많은 이론적인 경제학 이론을 알고 있는 것보다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6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인가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냐 안 갖췄냐에 따라서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높냐 낮냐가 결정되게 되고, 저희는 2018년 6월서부터 이와 같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분석 결론을 미리 공개 방송에서 공유를 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이전의 분석 결론이 지금 와서 보니 맞냐 틀리냐를 누구나 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 방송이 진행되고 있죠. 저희는 2020년 3월 초서부터, 정확히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게 되면 가운데에 자동 플레이되는 영상이 2020년 3월 13일자였어요. 당시에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되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 현상은 진정되고 반등 국면이 진행된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해왔고, 그간에 지속해서 이와 같이 여러 경제현상, 금융시장의 현상들을 분석을 미리 한 결과를 공유를 하고 그 결과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일정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선 분석 결과 제시 후 검증이라는 방식으로 공개 방송이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즉 우리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매우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 성인이 경제활동하는 30년 기간 현재는 두 번 다시 나의 후대도 맞이하기 힘든 매우 좋은 기회의 조건에 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더욱더 혁신시킬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겠고, 그러한 길에 바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 기준의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실질적인 사례를 공개방송을 통해서 해안을 가지신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곳,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